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남는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쏟아내지만 때로는 그 솔직함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생판 남에게는 그토록 너그럽고 예의 바른 우리가 왜 유독 가까운 친구나 가족 앞에서는 입술이 가벼워질까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울타리를 덜컥 허물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라며 속 깊은 사정, 자식 걱정, 통장 잔고까지 탈탈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돌아서는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무거우신가요? 동양의 지혜서인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 꽃을 보듯 하고 친구를 대할 때는 맑은 물처럼 하라. 꽃은 적당한 거리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물은 아무런 색깔이 없기에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 구경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추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 마련이니까요. 노년의 삶은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달콤해야 하죠. 그 달콤함의 비결은 다름 아닌 적당한 거리감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굳이 내 주머니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오래도록 웃으며 차 한 잔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품격을 지키는 기분 좋은 침묵의 기술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것만큼은 꼭 눌러 담아야 할 3가지 지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마치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가볍고 유쾌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지혜의 향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1장, 내 주머니 사정은 저승사자도 모르게 하라.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마주친 이웃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이고, 그냥저냥 살지 뭐 하며 웃어 넘기시죠.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절친한 친구들 모임에서 터집니다. 기분 좋게 약주 한 잔 들어가고 분위기 달아오르면 슬슬 통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나 이번에 땅이 좀 팔렸어. 우리 애가 매달 용돈을 이만큼이나 보내주네라며 은근슬쩍 어깨에 힘을 주거나 반대로 아이고 나는 연금 빼면 시체야 죽지 못해 살아 하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경제적 형편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라도 심지어는 내 그림자한테도 비밀로 붙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유쾌하고도 뼈 때리는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돈 자랑은 도둑보다 질투를 먼저 부른다. 우리 동네에 사는 이 회장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회장님도 아니신데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회장님입니다. 왜냐? 모임만 가면 내가 낼게 을 외치며 자기 집 전셋값 오른 이야기, 주식 대박난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거든요. 처음엔 친구들이 아유, 이 회장님 멋쟁이
하며 지켜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한두 번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친구들이 3번, 4번 자랑을 들으면 속에서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매달 만나는 친구가 돈 자랑을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들끼리 등산 가서 밥을 먹는데 다들 신발끈만 묶고 있습니다. 야, 이 회장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며? 내가 사야지. 하고 은근히 압박을 줍니다. 빌려달라는 소리는 예사고 안 빌려주면 돈 좀 벌더니 변했다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돈 자랑은 내 품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잠재적 채무자나 시기꾼으로 가득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지갑을 열어 밥을 싸는 건 좋지만 지갑 속의 액수를 보여주는 건 하수 중의 하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가난을 말하면 동정표 대신 무시표가 돌아온다. 반대의 경우도 볼까요? 모임만 오면 돈 없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최 씨가 있습니다. 아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쥐꼬리야. 병원비 쓰기도 벅차라며 만날 때마다 우울한 소리를 합니다. 최 씨는 친구들이 좀 가엽게 여겨주고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한 말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두 번은 위로를 받겠지만 만날 때마다 돈 없다고 칭얼대면 친구들은 슬슬 최 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쟤랑 만나면 기만 빨려. 돈 없다고 또 밥값 안 내겠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무엇보다 슬픈 건 은연중에 무시가 깔린다는 겁니다. 대화 주제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너는 형편도 어려운데 이번 여행은 빠질래?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가난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건 내 스스로 내 목에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다라는 푯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품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셋째, 유쾌한 처세술. 내 경제력은 안개 속에 두어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고 유쾌한 정답이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그저 허허 웃으며 응, 그저 하루 3끼 밥 먹고 자네랑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지. 딱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저 입에 풀칠한다 하시고 돈이 좀 부족해도 나 먹고 싶은 거 가끔 사 먹을 정도는 된다고 하세요. 내 경제력을 안개 속에 가려두면 사람들은 함부로 나를 시기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함부로 무시하지도 못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입은 더 굳게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손은 항상 나누기 위해 펴져 있어야 한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말로 떠드는 대신 묵묵히 친구의 밥값을 한 번 더 내주는 행위가 100마디 자랑보다 당신을 더 빛나는 진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돈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도망가고 내가 무심하게 걸어가면 내 뒤를 묵묵히 따르죠. 내 경제적 형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전략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는 돈 숫자 대신 꽃 이름을 이야기하고 주식 시세 대신 손주들의 귀여운 재롱을 안주 삼으세요. 그것이 바로 지갑의 두께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제2장 자식은 내 몸에서 나간 남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오늘 주제 중에서 가장 입이 근질근질하고
참기 힘든 대목일 겁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 없지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품 안을 떠나 장가들고 시집가면 사실상 내 몸을 빌려 태어난 귀한 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손님 이야기를 동네방네 친구들 모임에서 너무 쉽게 꺼내곤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자랑으로,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털어놓는 흉으로 말이죠.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찻잔을 들기도 전에 박 여사님이 입을 뗍니다. 아유, 우리 큰애가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다잖아. 지 아빠 닮아서 머리는 좋다니까. 사위는 또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이번에 명품 가방을 하나 사왔더라고. 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말이야.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친구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어머 좋겠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커피값은 내가 내라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제 취업 못해 속 썩인 자기 아들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바로 자랑의 부메랑입니다. 내가 던진 자랑이 친구의 마음에는 돌덩이가 되어 박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사과를 주면 고맙게 받아 먹어라. 하지만 친구 앞에서 당신의 사과나무가 얼마나 큰지는 자랑하지 마라. 친구가 배가 고플 때 사과 하나를 건네는 것은 우정이지만 내 사과나무 숲을 보여주는 것은 시기심을 부르는 만용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는 왜 그럴까 몰라.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직장도 시원찮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식 흉을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 순간엔 친구들이 같이 맞장구 쳐주며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즘 애들이 다 그래. 힘내.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뱉은 자식의 허물은 친구들의 기억 속에 주홍글씨처럼 남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식이 정신 차리고 효도하고 성공해도 그 친구들은 여전히 걔 옛날에 사고 쳤던 애라며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내 자식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부모의 가벼운 입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주 유쾌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모임에 가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다들 자기 밥그릇 찾아 잘 살고 있지 뭐. 자네들이 기도해 준 덕분이야. 그리고는 얼른 화제를 돌려 친구의 건강이나 취미를 물어봐 주십시오. 자네 지난번에 배운다던 서예는 좀 어때? 전시회 안 해? 하고 말이죠. 내 자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모는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저 사람은 자식 농사도 잘 지었는데 참 겸손하기까지 해라는 최고의 칭송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해도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대화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기도로 채우시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안부와 삶의 지혜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도 존경받고 친구들에게도 환영받는 노년의 품격을 갖춘 어른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세 번째 금기, 과거의 치부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3장,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삼키지 않게 하라. 이제 우리는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우리 마음의 장부 속에 기록된 과거라는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합니다. 좋았던 시절, 화려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얹혀있는 부끄러운 기억이나 아픈 상처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면 그 돌덩이를 꺼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내 속사정 다 아는 자네한테나 하는 소리네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치부와 비밀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니, 지날수록 더더욱 마음의 가장 깊은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며 가장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피를 나눈 동지들이 권력 앞에 혹은 작은 오해 앞에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때입니다. 한 나라를 세운 유방과 한신의 비극적인 최후인 토사구팽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사고락을 함께할 때는 서로의 비밀이 끈끈한 유대감이었겠지만 평화의 시대가 오자 그 비밀은 서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었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과거의 실수는 시간이 흘러 관계의 온도가 식었을 때 상대방에게 나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또한 비밀을 털어놓는 행위는 찰나의 해방감을 줄 뿐 그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듭니다. 내가 내 치부를 친구에게 말하는 순간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친구가 혹시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술자리에서 실수로 내 이야기를 옮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죠.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내 모든 허물을 다 보여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영혼의 발가벗은 모습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신비감과 절제는 노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우아한 옷입니다. 서양의 현자 스피노자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거나 불안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갔던 자랑도 혹은 처절하게 실패했던 고백도 결국은 지금의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굳이 내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내 눈빛과 말투,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나의 역사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 주변의 김영감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임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라며 과거의 무용담이나 혹은 과거의 배신당한 아픈 기억을 반복해서 꺼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동조해 주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합니다. 또 그 소리야?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김 영감님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이 잡혀 현재의 눈부신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 지금의 찻잔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찻잔에는 지금 이 순간의 맑은 물과 향기로운 입만 담으시면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내 비밀을 지키면
내가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발설하는 순간 비밀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나의 치부를 아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심리적인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품격이란 내 아픔을 스스로 사겨내어 보석으로 만드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굳이 타인의 동정을 사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는 나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현재를 주제로 삼으십시오. 오늘 점심으로 먹은 칼국수가 참 맛있었네. 자네가 새로 시작한 운동은 몸에 좀 맞는가? 이런 사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과거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대화법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관계의 거리를 지키는 법, 경제적 형편에 대해 침묵하는 지혜, 자식의 허물과 자랑을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법으로 귀결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장부는 오직 나와 하늘만이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낡은 일기장을 들추며 후회와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는 깨끗한 도화지에 새로운 기쁨의 선을 그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어른은 말을 아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침묵을 통해 영혼의 무게를 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이 침묵의 미학 안에서 더욱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더 큰 평안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품위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